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도 생기네요. 코피노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 남자들이 필리핀에서 가진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은 아빠도 모른 채 살아가고요. 참 불쌍하다고 여겼었는데 제가 그런 일의 당사자가 돼버렸네요. 제 전남편이었던 그놈은 대학교 시절에 학교 휴학 후 싼값에 영어를 배워보려고 필리핀으로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집이 많이 넉넉했다면 다른 곳으로 갔겠지만 그래도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2년을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집안은 괜찮은 편이었죠. 다녀와서 학교 졸업하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중에 저를 만났습니다. 저는 제 친정 엄마와 같이 입시학원 운영 중이었고 엄마 친구분의 소개로 그놈을 만나게 되었죠. 워낙 엘리트고 외모도 집안도 다 준수한 사람이라 처음부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요즘 사람 같지 않고 굉장히 무게도 있고요. 배운 사람이라 다른가 싶었습니다. 저는 진짜 말 예쁘게 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 좋은데 딱 맞았죠. 요즘 사람들 말에 욕이 없으면 말을 못할 정도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형과 비슷했네요. 그렇게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혼하고 싶다고 하기에 제 생각도 그리하여서 빨리 결혼을 해버렸죠. 주위의 축복을 엄청 받았네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다, 잘 만났다, 선남 선녀다, 다 듣기 좋은 말만 엄청 들어서 진짜 제가 세기의 결혼이라도 한 여자처럼 기쁜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그만큼 그놈은 흠잡을 것 없이 저한테 잘해줬고요. 아침마다 오늘도 예쁘네? 이런 닭살스런 말을 해주곤 했는데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설레고 좋던지 진짜 사랑받고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다만 너무 일에 몰두하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기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어할 때도 많았는데 제가 옆에서 도와주며 다독이면 정말 크게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약속 펑크 내고 이런 것쯤이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장점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또 남들 시월드 하는데 저한테 그런 거는 전혀 이해도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시댁이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도 저한테 참견하시거나 오라고 하시거나 그런 것도 잘 없었고 되려 전화도 안 하셔서 제가 늘 먼저 전화드리곤 했었죠. 어디 간다고 하시면 제가 따라간다고 하고 따라가면 죄송스럽게 꼭 뭐 하나씩 사주시고 아주 이상적인 분들이셨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터라 낮에는 시간이 좀 있는 편이라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딸처럼 지냈네요.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위해드리고 좋아했는데 그런 게 미안함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많이 속상하고 힘듭니다. 너무나 행복하던 그때 저한테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놈이 낮에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집에 없는 줄 알았는지 영어로 통화를 하더군요. 근데 저도 애들 가르치는 선생인데 대화를 유창하게 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대충 제발 전화 그만해라,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뭔가 싶어서 다가가니까 그놈이 정말 귀신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면서 집에 있었어? 하기에 근데 누구야? 물으니까 그냥 유학 시절 알던 친구인데 보고 싶다고 한번 놀러 오라고 그래서 갈 일 없다고 했어. 하고 말더군요. 뭔가 찝찝했어요. 친구라면 그냥 그래 한번 보자 하는 게 정상이니까요. 안 보더라도 말이에요. 이상한 촉 같은 게 자꾸 서서 남편이 잘 때 폰을 좀 봤어요. 별건 없었는데 어머니와 문자한 내역이 있기에 보니까 입금해줬다 이런 식의 대화가 달마다 있는 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첩을 보니까 외국 아이 사진이 많기에 뭔가 싶었어요. 정말로 다음날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사진첩에 있는 그 외국 아이는 뭐고 어머니가 입금했다고 문자 보내는 건 뭐야? 물으니까 자꾸 대답을 회피하고 얼버무리게 진짜 제 촉이 아니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추궁했습니다. 제발 똑바로 대답 좀 해달라고요. 그러니 일단 회사 다녀와서 얘기를 하자기에 출근을 시켜야 하니까 그래 알겠노라 하고 기다렸습니다. 정말 하루가 지독히도 긴 날이었죠. 친정 엄마한테 학원은 오늘 못 갈 것 같다고 하니까 무슨 일 있냐고 걱정을 하시기에 그냥 대충 몸이 안 좋다고 둘러대고 집에서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니까 퇴근해서 들어오기에 들어오자마자 이야기했습니다. 똑바로 얘기 좀 하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얘기를 하더군요. 본인이 필리핀 유학하던 시절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냥 외로워서 만난 거고 사랑 같은 건 없었는데 언제 한국 간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날짜 잡혀서 한국 와서 졸업하고 잘 사는 와중에 연락이 왔대요. 아기를 낳았다고요. 본인도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었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했더니 그래도 핏줄이니까 매달 돈은 보내주고 얼굴 안 보고 키우는 걸로 되고 본인은 그냥 그렇게 신경을 끄면 되는 줄 알았답니다. 근데 애가 좀 크니까 자꾸 아빠 누구냐고 묻고 보고 싶다 하고 그래서 요새 자꾸 전화가 오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듣고 나서 참을 수 없는 것은 일단 저를 속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우리 집안을 농락했다는 사실과 아무리 애정 없는 사이였어도 본인 자식을 그렇게 나몰라라 하고 부모님한테 처리해달라고 기댔다는 거 정말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냐고 하니까 유학 다녀온 후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미 애 낳은 상태에서 연락을 받아서 손쓸 상황도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까지 있으면서 나한테 말 안 한 이유가 뭐냐고 다그치니까 그냥 돈이나 보내주면서 이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답니다. 솔직히 자식이란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외로워서 실수한 건데 이 정도 도와주는 것도 도리하는 거라고요. 그냥 모른 척하고 연락 끊고 살면 그만인데 이 말 듣자마자 화가 나서 뺨을 때렸어요.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서 실망을 했거든요. 너무나 멋있고 항상 당당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파렴치한 모습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화가 난 건 전에 다큐멘터리도 본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아빠를 기다리는 코피노 뭐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제 남편이라는 인간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니 진짜 믿어지지도 않고 실망감도 너무 컸습니다. 이 사람 잘못했다고 빌고 신경 안 쓰이게 평생 잘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본인이 저질러 놓은 일 책임질 생각을 해야지 제가 신경 안 쓰이게 한다는 건 뭔가요? 그냥 뒤에서 알아서 조용히 서포트하고 저 모르게 그렇게 한단 건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뭐 도대체 어떻게 신경을 안 쓰게 할 거고 아빠 노릇은 평생 안 할 생각이냐고 물으니까 이제 와서 아빠 노릇 한다는 것도 좀 웃기고 그냥 본인도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양육비만 꾸준하게 주면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하기에 그럼 그 양육비는 우리가 번 돈에서 나가는 건데 내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 돈은 자기 부모님이 주실 거니까 계속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제 마음도 너무 복잡했습니다. 뭐 도대체 어떻게 결론을 내야 하는지도 쉽사리 결정이 안 되고 그 사람들 생각하면 불쌍하긴 한데 네가 데려와서 책임져라 하는 것도 웃기고 그렇다고 아이만 데리고 와서 내가 키운다고 하는 것도 웃기고 엄마가 살아있는데 그런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상태였고 그뿐만 아니라 집안 대 집안의 큰 문제 같았습니다. 저와 제 집안을 모두 속이고 결혼을 했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그래서 미안했던 건지 늘 잘해만 주셨기에 배신감이 너무 컸고요. 그리고 저도 저지만 거기에 남겨져 있을 여자와 아들을 생각하니까 뭔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있을 테니까요. 당장 가서 너가 자초한 일 끝까지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기에 우린 그냥 여기까지 해야지 하니까 왜 그런 잠깐 내 실수고 필요도 없는 인간들 때문에 너랑 헤어져야 하냐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더군요. 본인이 낳은 아들도 필요 없는 인간들이라 취급하는 이 사람 진짜 목적이면 물불 안 가리고 혹시 만약에 제가 아이를 낳았어도 더 큰 성공의 길이 있으면 버릴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망과 배신감이 너무 컸기에 가차없이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더군요. 이런 파렴치한 인간 옆에서 늘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았던 저한테도요. 다음날 부모님께 다 알리니까 난리가 나셨습니다. 그런 놈들은 남자구실 못하게 해야 한다며 괜히 이상한 상황 더 휩싸이지 말고 이혼하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럴 생각이었죠. 근데 확실하게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잘못이란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한순간의 실수로 본인 인생이 꼬였다고만 생각할 뿐이지 전혀 죄의식이나 미안함 없이 그냥 본인 앞길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아는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코피노 아빠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아직까지 힘든 실정이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양육비도 주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나 이혼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하시기에 소송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가진 거라도 다 뺏고 싶어서요. 또 소문낼 수 있을 만큼 소문을 냈습니다. 제 SNS는 물론 남편 지인들한테까지도요. 당연히 회사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겠죠. 저한테 전화 와서는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곤란한 상황이긴 했나 보더라고요. 제가 계속 그렇게 여기저기 떠벌리면서 실체를 까발리니까 SNS를 통해서 기자분도 접촉을 해오시더군요. 취재 중이라고요. 그래서 아는 선에서는 다 말씀드린다 하고 인터뷰까지 끝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저는 사기 결혼으로 혼인 무효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제가 혼인 결정에 대한 중대한 결정 사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걸 속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듣고 진행한 거라 결국 승소하게 될 것이고 지금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재산도 정신적 충격과 여러 가지 더 하니까 꽤 큰 액수였습니다.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라도 다 뺏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구시던 시어머니 전화가 와서 욕을 하시더군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안 살 거면 그냥 안 살면 되지 왜 인생까지 망치려 드냐고 하시기에 어머니랑 그놈도 제 인생 망쳐놓으려고 하셨잖아요 하니까 그냥 너만 모르고 있었으면 평생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었던 거다. 괜히 들춰내서 왜 이 꼴을 만드냐고 하시는데 그냥 답 없는 인간들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놈이 뭘 보고 배웠나 했더니 어머님 교육 방식이 그런 식이었나 보네요. 막말해주고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알게 된 또 충격적인 일은 전에 그놈이 전에 오래 만났다고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도 알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결혼 전에 헤어진 거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는데 이해를 못하고 헤어졌었대요. 그래서 저한테는 끝까지 숨기고 결혼을 한 거고요. 그냥 집안 전체가 속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든 거였죠. 지금의 제 마음은 이렇게 이혼하고 아니 혼인이 무효되고 그놈이 지가 자초한 일 끝까지 책임졌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럴 집안 사람들이 아니고 본인도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저랑은 이렇게 끝났지만 또 누군가와 연애하고 결혼하려고 할 텐데 또 피해자가 나오는 건 아닌지 염려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는 동안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놈 만나지 마세요 하면서 쫓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요. 진짜 한국에 그런 남자들 너무나도 많다는 걸 이번 일 통해서 알아보고 조사한다고 알게 됐는데 너무 씁쓸하네요. 진짜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 많은 것들을 의지했기에 드는 배신감도 더 크고요. 그 사람은 현재 회사에서 품위 손상의 항목으로 징계받은 걸로 알고 있고 회사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아서 아마 그만둘 것 같더군요. 결혼 생활 동안 얽히게 된 사이가 많아서 소식은 어렵지 않게 듣는데 아직도 재수없게 걸려서 이렇게 되었다고만 생각하지 반성하는 태도는 없는 것 같다고요. 제발 정신 차리고 한국에 데리고 와서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연락은 하고 지내면서 아파 구실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게 도리니까요. 남들은 저한테 그냥 너가 좀 이해하고 양육비나 보내면서 살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문제인 것은 그놈이나 시댁 식구들이나 저를 속였다는 사실과 눈꽃만치의 죄식도 없다는 것, 그냥 재수가 없으려니 똥 밟았다 정도로 생각한다는 점이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불과 1년이란 시간이 채 안 되었는데 저한테 벌어진 이 일들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들도 남자 만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건 다 알았다고 생각할 때 더 알아봐야 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가 불행이 오기 가장 쉬운 때이기도 하고요. 그냥 평범하게 아주 무난하게 흘러왔던 제 인생에도 한번 세게 파도가 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